이제 외국인 취득 특례로 넘어갑니다. 자, 외국인 취득 특례는 매회 한 번씩 꼬박꼬박 출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말자고 그랬죠. 실수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알면서 눈 뜨고 틀리는 부분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이거는 스킬이 작동을 해요. 읽으시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외국인 취득 특례는요. 물어볼 때마다 외국인의 정의를 꼭 물어보는데 2분의 1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2분의 1.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자고 그러냐면 삼성전자 주식회사 기억하고 있죠.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식을 의결권이죠 이게. 주식을 외국인이 5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삼성은 외국인 취득당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부동산 취득할 때는 신고나 허가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2분의 1 그렇게 기억하시고 외국 정부 당연히 외국인 포함되고 있고요. 다음에 국제기구, 그 산하 기구 전부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법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당연히 외국 법인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상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에 제한한다. 우리도 그들을 제한할 수 있죠. 누가요?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조약을 이행하기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안 묻는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고로 들어와서 신고관청이 관할인데 이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요. 그러니까 규제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외국인이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는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죠. 근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등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다든가 또는 그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겠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이게 물론 입주권은 정비법하고 빈집법에 따른 입주권을 얘기합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점 기본적으로 감 잡고 있고요. 계약원인 취득, 계약의 취득, 계속보유 신고가 있는데 계약원인 취득, 매매는 빠지죠. 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외국인 취득 신고를 면제하니까. 맞죠? 그럼 매매는 빠지고요. 매매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에요. 그러면 교환이나 증여입니다. 교환이 떴다, 증여가 떴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계약 체결일 밑줄 그어야 되죠. 며칠? 60일이고 과태료가 뜨면 얼마? 300.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확 보인다. 그다음에 계약 외 원인. 이것도 이제 기억할게. 상속, 판결, 경매, 환내권 행사죠. 상, 판, 경, 환. 그리고 건물의 신축, 재축, 증축이 있죠. 건물의 신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 있죠. 합병. 합병은 상속과 똑같다고 보시라고 했어요. 이게 계약요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한 날이죠.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취득신고 들어가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가 100과.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상속은 취득 시점이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 판결, 확정일, 판결 확정일, 경매는요? 매각대금 완납일. 그걸 취득일을 그렇게 바꿔내다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고 이건 6개월이다. 그 다음 계속보유 신고는 변경된 날로부터죠. 몇 개월? 6개월이고 6개월짜리 위반은 과태료가 100과. 꼭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자, 이제 허가대상입니다. 허가대상에 대해서는 역시 소유권 취득할 때 이 지역에 소유권 취득할 때 이제 허가대상이 되고 있는데 군문생야로 암기했죠. 군문생야 이렇게 이제 암기했어요. 군사문화는 야생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했고요. 이때 처리기한은 며칠? 15일.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처는 계약 무효죠. 형사처벌도 꼭 기억해야 돼요. 허가를 위반했어요. 허가를 위반하면 2-2다. 신고를 위반하면 과태료죠. 다시 신고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직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OX, X. 허가 위반 시에요. 신고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허가의 기속성 기준이 있죠. 이들 지역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 허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 감 잡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그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버리면 이 외국인 취득 신고 허가 제도를 면제한다고 했고요. 이때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외국인은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만 내거든요. 취득원인서를 첨부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외국인은요,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면서 신고나 허가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취득원인서를 첨부해야 돼요.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판결하면 판결서 들어와야 되고 경매라면 경납결정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가 들어와야 돼요. 합의서가. 그러면 서류들을 외국인은 반드시 첨부를 하는데 첨부를 하지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서면이 첨부가 되지만 전자문서로 신고, 허가 신청 다 됩니다. 그러면 첨부 서면에 대해서도 이제 전자문서로 첨부하기가 곤란했다. 첨부 서면. 이 서면을 전자문서로 첨부하기가 곤란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4일이죠. 이건 기억하고 있죠? 14일 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되는 거죠.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첨부 서면이 있지만 전자문서로 하는 거 다 인정이 되고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리인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리인,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작성 및 지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위임하는 외국인에 그거 내줘야 되고요. 다만 대리인에 의해서 할 때는 전자신고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자, 그러면 외국인 취득신고 허가제도를 다 봤습니다. 그럼 문제, 두 문제가 지금 나가 있죠,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를 꼼꼼히 챙겨봅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외국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 맞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마다 외국인 적이 물어보는데 2분의 1 꼭 기억하시고 이게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X죠. 지금 전제가 뭐였냐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고 그랬죠. 그 구성원의 100%가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이건 외국 법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에요. 왜 외국인이라고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니까. 당연히 외국 법인이에요. 자, 다음 2번 갑니다. 외국인이 신축. 자, 이제 신축 썼어요. 그럼 신축에 동그라미 치는 거죠.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취득한테는 취득일 및 줄거야 되죠. 다음에 60일 및 줄거야 되죠. 그리고 X 나가야 되죠. 신축, 중축, 재축, 개축은 6개월이죠. 이거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을 갖도록. 다음. 외국인이 판결로, 이게 판결 그럼 동그라미 쳐야 되죠. 판결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 밑줄 그어야 되죠. 그 다음에 6개월 신고한 책이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국제기구. 국제기구는 외국인 맞죠? 맞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신고한 청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예, 그래서 신고한 청에 취득허가를 받아야 되고. 5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청은 신청서를 받아부터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맞습니까? 15일 허가 불허가 처분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가볍게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밑에 문제를 더 봅니다. 3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건물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때. 자, 외국인이지만 매매로 취득했다고 나왔죠. 매매. 그러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작년에 바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그 우리 중개업법 시절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중개업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법 명칭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 공사법으로 독립을 시켰어요. 다. 둘이 이제 법이 쪼개졌는데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이제 도입을 하면서 들어왔을 당시에 신고관청이냐 등록관청이냐 엄청 잘 물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로 이거 복귀했거든요. 다. 그때 신고기한이 30일이었죠. 그랬다가 보수 정권에 들어서면서 60일로 바꿨다가 다시 30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엄청 잘 물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은 30일이 맞죠? 근데 교환으로 취득하면 60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30일 내 맞습니다. 2번 질문. 외국의 법령에 설립된 법인이 허가 대상 토지가 아닌 국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때는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환매권 행사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60일이 아니고 6개월. 틀렸고. 다음 디귿. 외국인 등이 전자함사로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 서면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가 미스를 약간 했는데 이거 며칠이에요? 14일. 14일입니다. 근데 7일 내에 제출할 수 있죠? 그냥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미스를 했어요, 제가. 문제집에서, 제 문제집에서 이걸 미스했는데 똑같이 미스를 했네. 실수한 걸 또 실수하면 바보라면서요. 근데 바본가 봐. 그래서 어쨌든 뭔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14일로 수정하고, 현재 이 규정에서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이건 바로 이의신청감인데 일단 좋아요. 미스를 했어요. 리을.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대행하는 자는 위임한 외국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옳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기업과 리을로 처리합니다. 그냥. 자, 그럼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것 때문에, 매매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공부해야 되고,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보고요. 자, 그래서 외국인 취득 특례를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로 들어갑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내용이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작년 시험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이행강제금을 물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이행강제금은 지문 하나 정도로 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한 달 내 매수 청구,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한 달 내 이의신청, 그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주 타겟인데 기준 면적은 안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왜? 기준 면적이 바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주 위주로 기억하시고, 물론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일단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구역을 묻는다. 그러면 국장이죠. 동일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라면 원칙이 시도의사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지정 가능 지역은 참고하시고, 지정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하는 거죠.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지정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지정 절차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정공고 나가요. 지정을 하고 지정공고 지체 없이 나갑니다. 이때 공고할 사항, 암기사항 아니고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공고할 사항은 어떤 토지에 대해 지정했는데,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용도지역 딱 공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지정기간 공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뭐다? 지형도.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가 그림으로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보에 고시할 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우리 여기 왕길동 일부 지역이 묶여 있죠? 알고 있었어요? 토지거래하고 묶여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이쪽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 토지 면적. 그러니까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있죠? 이것도 공고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공고 나갔거든요. 그럼 공고 나가고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국장이 지정을 했다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국장한테 통지해주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줘요. 그러니까 이자는 최종적으로 통지를 받아요. 그럼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다시 등기소장한테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되죠. 이자에게 지체 없이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숫자가 나오죠.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았거든요. 이거 공고하게 돼 있죠.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하게 해줘야 되죠. 열람이니까 며칠간? 15일이다. 15이다. 그래서 숫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발생은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게 아니죠.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가 아니고 여기 지정공고죠. 지정공고 며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고, 그럼 허가구역을 다시 묻는다. 재지정하는 거예요.
재지정할 때는 도교의 심의 거치게 돼 있죠. 거치겠는데 이때 도교의 심의 전에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명심하세요.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가 있다.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고 있고. 다음에 만약에 허가구역 이제 지정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 해제하거나 축소를 해야 되죠. 그럼 해제 축소할 때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제 축소 공고 나가고 이때는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데 공고 나가고 통지 다 해주고요. 다시 공고 열람을 하게 해주거든요. 이 절차 그대로 준용하는데 여기서 명심할 게 뭐냐? 해제 축소 요청이 있다고 이유 있다는 해제 축소 해줘야 되는데 이때 도교의 심이 꼭 있어야 되죠. 이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든 축소를 하든 지정을 하든 재지정하든 모두 도교의 심의가 필요하다. 아셨죠? 이 정도만 이제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 쪽으로 허가제가 넘어오기 전에 엄청 잘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요한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요. 이거 유상계약이라는 점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유상계약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럼 유상계약인데 권리가 소유권 외에 뭐가 들어간다? 지상권이 들어가요. 이걸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유일하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규제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은 최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 허가를 못 받을까 하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이기 때문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이 들어가는 걸 이해해 두시고 그럼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를 꼭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럼 매매, 교환으로 취득합니다. 허가구역 토지에 일정 면적을 초과했어요. 그럼 매매, 교환은 허가 대상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물변제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속, 판결, 경매인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합니다.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면 경매 물건 차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규제에 빠지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결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다. 당연히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요것만 감을 잡아두세요. 다음 이제 공공기관 등의 허가 간주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하시고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공공기관 등은 그 허가권자와 협의를 했잖아요. 그럼 협의가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게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허가를 이용하지 않은 기준 면적 있지 않습니까? 요 면적 이하로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데 기준 면적 암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껏 암기했더니 이게 곧 개정이 될 거라. 일단은 중간 공업지역으로 기하자고 그랬죠? 660 위로 올라가서 죽여진다. 200, 180이고 이걸 기준으로 딱 반을 접으면 지금 상업지역은 녹지지역 이렇게만 나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미지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만나니까 미지정구역은 일단은 주거지역의 절반이죠. 이렇게 이제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180, 200, 660, 그 다음에 190 기억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목과 관련이 있다 없다? 지목과 관련이 없다. 용도지역으로 가요. 근데 도시지역 밖은 지금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할 필요가 없죠. 농지는 좀 더 크게 거래하더라. 500. 그 다음에 임야는 대규모로 거래하니까 1000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건 배수로 간다. 맞죠? 숫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도시지역 밖에는 이거 지목으로 가고 있죠?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과수원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 점을 감 잡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면적 기준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때는 몇 프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 10%.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작년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주거지역 내 토지로서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OX. 주거지역 내 600제곱미터라면 무조건 이거 허가 대상이죠. 최대화 시키더라도 기준이 180이니까 540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00제곱미터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죠. 이거 감 잡았어요? 근데 이것을 2주차에 연습했던가요? 거꾸로 연습했죠. 거꾸로 주거지역 내 토지로서 18제곱미터 이하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맞았죠? 주거지역은 기준 면적이 180이죠. 그러면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내려가죠. 그럼 18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해했어요 지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눈빛들이 지금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눈빛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근데 이게 면적이 바뀌어요. 60, 150, 150, 200, 60으로 바뀝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바뀌는데 나중에 바뀌면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아직 공표가 안 됐네요.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개정이 될 게 취득자금 조달계획에서 토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부분하고 기준면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어쨌든 근데 10월 달에 개정된 거는 시험에 안 내는 게 좋겠죠. 안 낼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시험에 낸다. 조금 무리가 있죠,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기준면적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80점 이상을 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두 커버를 하고 가야 되죠. 일단은. 그래서 뭐 공법이나 공시세법처럼 뭐 20점 정도 과목이라면 이런 거 그냥 강의도 안 해버리죠. 아예.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관할은 시군구청장이고요. 이때 신청 및 첨부 서류에서 꼭 주의할 점. 이건 개공한테 허가 신청 의무가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토지거래허가 신청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는 조금 문제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취득자금 조달계획 꼭 들어와야 되죠. 이거 꼭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신청이라는 거 알고 있고 지첩시 조사 들어가고요. 사진 촬영 보관하게 돼 있는데 허가 처리 기한 15일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 주게 돼 있고요. 선매가 진행 중이었다. 그럼 선매 진행 사실을 15일 내에 통지해 줘야 돼요. 통지해 줘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통지를 안 해버리면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다음 날. 그 기간이 끝난, 처리 기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처리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에요. 처리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 그럼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봤고요. 이제 넘어가십니다. 허가 기준, 이용 의무 기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실수요성인데,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면적도 적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거북농사 대연이 남기하고 있죠. 이제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 기간 몇 년? 2년. 복지시설 편익시설은 2년. 그다음에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의 경영을 위합니다. 이것도 2년. 그다음에 이제 이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다. 몇 년? 4년. 그다음에 그 농주의 토지를 협의 수용했거나 수용당했어요. 이거. 그러면 이거 대체 취득할 수 있죠. 이때 몇 년? 2년이고요. 현상 보존 목적도 5년. 임대사업용도 5년이다. 기타 5년이에요. 거북농사 대여님 암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안 물어본다면 올해 물어보겠죠. 이거 암기하세요. 물어볼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허가구역 지정 절차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용 의무 기간 감 잡고 있어야 되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5년을 초과하면서 이용할 의무가 있고 실태조사를 시공처가 매년 1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행명령 떨어져요. 몇 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3개월. 기억했죠? 그래서 이행명령 이제 문서로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토지 실제 거래가입니다. 취득가의 몇 프로? 10% 범위 내에서 나간다. 10% 범위 내에서 나간다. 그래갖고 방이 몇 개? 10개. 이 중에 임대한 게 몇 개?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기타는 색칠했죠. 그래서 7%다. 이렇게 이제 암기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연 1회 부과 징수하는데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났다. 부과를 중지하는 거죠. 이행명령을 이행했다. 부과를 중지하는 거죠. 근데 이미 부과된 거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징수해야 되고,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수 있죠. 그럼 이의제기 역시 며칠 내에 할 수 있다? 30일이다. 그래서 이의신청 1개월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30일이거든요. 이것도 숫자를 30일과 1월로 바꿔내지 않으니까 이의는 일단은 30일 아니면 1월이에요. 그냥. 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와 비슷하죠.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징금이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고 과태료도 있잖아요. 성격이 약간씩 틀리거든요. 약간씩 틀린데 그냥 그 의미는 잘 몰라도 되는데 과태료는 그야말로 행정질서벌이에요. 근데 과징금은 뭐냐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환수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그 이익 환수 제도가 과징금 제도예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와 과징금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 이행강제금은 법 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행을 했을 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제재적 성격이죠. 전부 다 금전벌이에요. 금전벌인데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행강제금 일단은 이의제기 30일 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월로 가지 않아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있죠. 이것도 전부 다 60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가지 월로 가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의제기 30일이에요. 30일.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 기타 내용 허가 불허가 효과가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죠.